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오늘도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이 그 팔자를 바라보는 관점을 저희가 조금 이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항상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 명리학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음과 양이라는 이 대등함, 이 대등함을 이제 근본으로 하는 학문인데 이거를 이제 길신과 흉신을 이제 나눠놓는 것 자체가 약간의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항상 이제 저희가 대표적인 길신으로 이제 정관이죠, 정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신분제도가 있고 기득권층이 정관이니까 이 정관의 관점에서 사주를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관을 치는 상관 같은 거는 당연히 나쁜 글자로밖에 이게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근데 요즘에는 또 이제 뭐 편인과 상관의 시대라고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의 시대의 관점에서는 또 이 편인과 상관이 굉장히 또 좋은 글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창의력이나 뭐 기획력 이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뭐 예전 고서에는 정관과 정인, 정제 이런 길신과 흉신 이런 상관 같은 건 흉신을 나눠 놓고 거기서 격을 찾고 용신을 찾았는데 근데 요즘에 또 이제 관점의 차이로 인해서 이 상관과 편인을 되게 막 또 좋게 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명리학을 바라보는 관점이 진짜 이제는 완전 또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애초에 좋고 좋은 글자, 나쁜 글자라는 건 없고 그냥 음과 양이 대등한데 이 팔자, 내가 태어났을 때 주어지는 이 팔자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이 사계절의 순환 밖에 있는 이제 자연의 법칙. 그러니까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이 팔자 안에 있는 글자들이 시소의 운동을 하듯이 음양의 운동을 한 것이지 이 팔자 자체가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항상 말씀을 이제 드리지만 이 사주팔자의 해석은요 굉장히 상대적인 거예요. 상대적. 내가 정관의 기준이면은 상관이 나쁜 글자가 되는 거고 내가 상관의 입장에서는 또 정관이 그렇게 좋은 글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었을 때 이제 해석을 하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좋고 나쁨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좋고 나쁨의 문제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병을 찾고 약을 찾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팔자라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 주어지는 나만의 고유의 바코드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성이잖아요. 나만의 특수성. 그러니까 나인 거예요, 나. 이렇게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나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뭐 여기 또 보시면 이분을 보시면 요게 이제 상관이 되죠, 상관. 요 간목이 정관이 되죠. 이 기토일간 입장에는. 그럼 이런 거를 이제 저희는 또 이제 상관 경관이라고 하죠. 상관 경관. 이 상관 경관. 뭐 위에 위화 백단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고서에서는 안 좋게 보잖아요. 지금도 이제 제가 저번에도 글에 썼지만 가끔 주변 분들을 상담하거나 이제 사주 명리를 잘 몰라도 이 단어를 알아요. 그러니까 막 자기 팔자를 막 보여준 다음에 아, 내 팔자가 이렇게 상관경관 된 팔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저희가 이제 사주팔자를 해석할 때 이 사주 명리를 그런 식의 이제 좋고 나쁨, 이 상관경관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옛날에는 또 이제 여성분들이 뭐 이제 남편을 막 친다 해가지고 더 안 좋게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게 시대적 관점도 있고 상관이 이 흉신이라고 가정한 상관이 이 길신인 정관을 치는다는 이유가 너무 빈약하잖아요. 그 근거가 그냥 정관의 관점이고 그때 당시에 기득권층의 관점인데 이거를 그냥 명제로 해놓고 이 사주팔자를 해석한다는 게 자, 어떨 때는 저희가 상관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막 너무 오래되고 낡고 이 정관이라는 조직이 썩었어요, 만약에. 그러면 혁명이 필요하잖아요, 어떨 때는. 무조건 이걸 지킨다고 능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상관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상대적인 거죠, 역시나. 정관의 관점에서는 상관이 다소 예의 없고 버르장머리 없어 보일 수 있고 상관의 입장에서는 정관이 굉장히 꼰대고 답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관은
보수적이고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려고 하고 그런 것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융통성이 부족하고 다소 답답하고 아까 좀 말씀드렸던 이제 꼰대적인 기질이 있는 거죠. 근데 상관은 굉장히 어떤 것을 효율적으로 만들고 이제 제조를 하고 만들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 시도하고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없는 것을 이제 무에서 유를 이제 창출을 하잖아요. 근데 다소 그런 면에서 이제 극단적일 수 있고 기존의 이제 그런 질서들을 무너뜨리니까 그쵸? 어떻게 보면은 예의가 없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관의 이면에는 항상 그 구설수라는 게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어떠한 글자든 항상 좋을 수만도 없고 항상 나쁠 수만도 없는 거죠. 항상 이제 그 양면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딱 보자마자 여기 이제 정관, 상관, 이 상관 경관에서 이 사주는 흉하다. 또 이런 거를 이제 옛날에는 상관이 정관을 바로 보면 안 되고 이 재성을 통관을 한 다음에 봐야 된다. 그래야 좋다. 그래서 재성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상관, 생재, 재생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을 생을 해서 이 관을 지키고 강하게 더 만들기 위해서 이 상관이 이 정관을 이 재성을 보고 나서 정관을 봐야 된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평진전 같은 걸 보면. 근데 이제 과연 사람의 팔자가 그렇게 유기적으로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되어 있다 한들 운 때문에 밖에 있는 이런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이 글자들이 끊임없이 음양 운동을 하는데 그 말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 고서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미 길신이라는 글자, 좋은 글자, 좋은 십신이라는 걸 이미 정해놓고 이 글자들을 지키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십신이라는 이 오행이라는 것을 이제 완전 완벽한 순환 체계를 만들어 놓고 만들기 위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운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뭐 자연이 고정이 됩니까? 이게 예를 들면 뭐 용신이 수거나 화인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 사람이 밖에 만약에 사오미란 여름이 오면은 이 여름에 이 임수를 쓸 수 있냐는 거죠.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사주 팔자 안에 있는 글자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밖에 있는 외부 환경, 외부 요인,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이 기준이 되어야지 저희가 막 좋다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그런 오류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안 좋고 어떨 때는 이것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식의 접근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완벽한 사주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제 뭐 재성이 없으니까 상관 경관에서 나쁘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고전 사주에 의해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런 것도 있는 거죠. 이제 세력의 중요성. 제가 이제 그저께도 올린 건데 블로그에 어제도 살짝 유튜브에 올릴 때 말씀드렸는데 이 세력이 중요한 거예요, 결국에. 자, 예를 들면 수가 화를 극한다라고 할 때 이 앞에 숨겨져 있는 거죠. 이 수의 세력이 강할 때 화가 꺼지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반대로 만약에 화의 세력이 더 커요.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에 종이컵량의 물을 확 버버리면 그게 꺼집니까? 오히려 순간적으로 화가 이제 그 장작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럼 수국화가 아닌 거잖아요. 그게 화를 더 돋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사주 팔자 내에도 세력이 있고 첫 번째 이 사주 팔자 안에 세력이 있다 한들 결국에는 이 사주 팔자보다 더 강한 세력인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그 세력의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분을 보시면요. 자, 지금 간목이 여기 이렇게 정관이 있는데 지금 이 신월에 있잖아요. 그럼 약하죠, 간목이 정관이. 근데 이 경금 보세요. 신월의 경금 이거 완전 상관격이잖아요. 여기 심지어 술토가 있어요. 유술 반합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관의 세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간목이 완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관 경관을 해도 완전 진짜 상관의 기운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런 팔자만을 이제 운을 보지 않고 팔자만을 봤을 때 이런 분들은 조직 생활이나 직장 생활 그런 보수적인 집단보다는 전문직이나 자기 그런 프리랜서 자기 일을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죠. 이런 사람은 답답한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예, 굉장히 비효율적인 걸 못 견디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상관을 이 금으로 쓰잖아요, 경금.
이제 경금이라는 거는 숙살직이고 매우 예민하고 날카롭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제 굉장히 날카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말을 조금 조심하게 해야지 약간 상처를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묘신이 있으니까 항상 이제 예민하죠. 이제 강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까탈스럽고 굉장히 예민해질 수 있는데, 심지어 경금을 이제 상관으로 쓰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더 하겠죠, 그런 기질들이. 그런데 원국에 있는 가한목이 힘이 없으니까 누군가 나를 좀 답답하게 하고 이제 그런 걸 보면 못 참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을 때 효율적이냐 합리적이냐라고 따지는 기준이 뭐냐? 세력이죠, 세력.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항상 이 상관 경관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좀 더 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상관 경관이 안 좋은 작용이 일어날 때, 저희가 흔히 이제 상관의 단점은 구설수죠, 구설수. 이 구설수라는 것이 일어나는 조건은 상관의 세력이 약한데 이제 정관의 세력이 강할 때, 예를 들면 직장에서 막 어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시스템이 있고 어떤 상사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가만히 있어요. 속으로는 다 이제 그 시스템이나 사람 다 싫어하지만, 근데 자기 혼자 나서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총대를 맨다고 표현하죠, 우리는 좋게. 근데 이제 그러는 게 이제 나서고 설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직장에서 그런 누군가가 상관적 행위를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세력이 만들어졌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주길 바래.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은 혁명가가 되는 거죠, 혁명가. 아, 역시 저 사람이 한번 엎어야 돼. 근데 똑같은 상관 경관의 행위인데 결과가 완전 다른 거죠. 그러니까 세력에 따라서 내 행동이 근거가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사람처럼 이렇게 상관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상관적 행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가. 남들이 수긍할 만하죠. 근데 이제 뭐 원국의 문제고 그거는. 근데 운이 중요한 거죠, 운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정관의 세력이 강한데 상관이 애매하게 있다.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관이라는 세력이 이미 엄청 강하고 보수적인 그런 집단이 이미 강하게 있는데 거기에 애매하게 상관을 들이댄다?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원국도 중요하지만 그 세력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대운이에요, 대운. 이 사람은 이제 초년에 신월이니까 남성분이시거든요. 이게 금으로 흘렀을 거 아니에요, 이제 신유술로. 그러니까 초년부터 신유술로 가니까, 유술로 갔으니까 이게 얼마나 강해요, 상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국 자체에서도 상관의 기운이, 상관 기질이 굉장히 강하고 그 격이 되는 사람인데 유술 대운으로 흘렀어요, 초년에. 그러니까 얼마나 상관적 기질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해자축에서 이제 점점 이 간목과 이제 이 인묘진, 지금 경인대운이시거든요. 이 인묘진에서는 이제 간목이 강하죠, 간목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국에서는 이 상관격이 될 정도로 상관의 세력도 있고 이렇게 상관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인데, 지금 경인이에요, 경인. 자, 이렇게 천간에 경금이 들어와서 이 상관에 이 기질이 있죠. 이 원국 자체에서 애초에 상관이 센 사람인데, 근데 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항상 지지. 이 사람은 지금 봄으로 간단 말이에요, 봄. 인묘진. 인묘진에서는 이 간목이 로광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이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인묘진의 대운에서는 정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에서 봄이 왔으니까 저희는 봄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계절이 봄이 왔는데 뭐 두꺼운 패딩 입고 혼자 이제 히터를 키는 거죠, 만약에 원국 중심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내가 상관격이고 팔자 자체에서 상관의 기질이 강해도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밖에서 오는 그 계절, 봄이잖아요, 봄. 그럼 봄에 수능을 해야 돼요. 이 지지라는 봄에 가장 강한 글자 간목이잖아요, 간목. 간목 안에 물론 신금이 있죠. 그러니까 신금은 식신이죠, 이 사람 입장에선. 근데 여기 원국에 지금 갑이 있잖아요, 천간에. 그러니까 정관이에요, 정관. 그럼 이 사람은 정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상관이 강하고 상관을 쓰고 싶어도 지금은 어떤 것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그런 조직적인 것을 따르고 이런 행위를 해야 인생의 이 기간에는 탈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상관이 강하다고 이 경관을 해보세요. 이럴 때 상관 경관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흔히 이제 나쁘다고 하는. 물론 상관 경관이 항상 나쁜 건 아닌데
어떤 때 나쁘다고 어떤 때 그런 저희가 생각하는 상관의 부작용이 일어나냐를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결국에는 세력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세력이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근거를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원국에서 이분처럼 지금 상관격이 될 정도로 이렇게 세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의 기질이 얼마나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여기 정관이 있어요, 정관. 근데 초년을 지나서 이제 현재는 경인대운이에요. 이제 봄이죠, 봄. 이 봄에는 간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간목. 그러니까 계절의 순환, 항상 자연법을 지켜라. 저희가 자연에 항상 순응하고 복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국 자체에서는 상관격이지만 이 대운, 이 계절이라는 봄에서는 정관격이 되는 거예요, 정관. 그러니까 유지 보수하고 기존 것을 지켜라. 이거를 건들지 마라. 근데 계속 이 천간에도 지금 경금이 들어오니까 근질근질하죠. 원래 상관이 강한데 이걸 치는 순간 이 사람이 이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이제 예의 없게 보고 왜 말을 저렇게 하나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예. 그래서 오늘은 약간 블로그에 이분 사주도 제가 올려서 설명을 글을 썼고요. 잠시나마 이제 세력에 대한 이야기와 상관 경관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길신과 흉신이라는 것을 그런 관점을 벗어나서 이제 사주 명리는 자연법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어떤 계절에 어떤 글자를 더 잘 써야 하고 어떤 글자는 조금 지양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이 원국 중심이 아니라 이 계절을 중심으로 사주를 바라보는 것이 맞지 이 원국이 중심이 되어서 길신이 중심이 되어서 사주를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막 기준이 없어지면서 이리저리 막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어떨 땐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도 사주 예시를 가져와서 다른 관점에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